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은 뉴스 신세계가 조금 짧습니다. 네. 빠르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비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후쿠시마 어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해서 시운전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운전이 계속되고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깨끗한 물을 바닷물하고 섞어서 원전 앞바다에 방류를 해보면서 방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긴급 상황에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정지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테스트 해볼 방침인데, 뭐 이건 좀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해저 터널 안에다가 6,000톤 가량의 바닷물을 이미 채워 넣었기 때문에 준비 자체는 이제 끝나 있는 상태였고,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기 위한 단계로 이제 이행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에 발표될 걸로 예정돼 있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시기랑 맞물려서 일본 정부도 그리고 이제 도쿄전력도 사실상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지 어업인들의 반대는 여전히 좀 강하게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염수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얘기는 들어보지만 입장은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주말을 거치면서 후쿠시마 현이나 그 인근의 어업협동조합들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얘기를 듣는데 결과적으로는 방류를 멈추지는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회담은 평행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5년에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문서로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다가 오염수라는 거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관계자의 그러니까 뭐 사실상의 승인이 없이는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문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석윤열 교수님이나 또 방류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원자핵공학 하시는 분들이 합의한 게 있어요. 의견이 일치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왜 물을 희석하냐. 바다로 어차피 나가는데 희석해서 물을 내보내나, 희석하지 않고 소위 알프스 처리수를 내보내나, 바다에 나가는 건 똑같아요. 절대량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잉크를 그냥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나, 잉크를 주전자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버리나, 그렇죠. 하수구에 버려지는 잉크의 총량은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오염수, 그러니까 알프스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원자핵공학자나 찬성하는 원자핵공학자나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이건 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쇼는 뭐예요? 앞에서 버리나 1km 먼 바다에서 버리나, 먼 바다도 아니죠. 1km면 그냥 연근해줘. 연근해서 버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세슘 우럭을 그물로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것만큼이나 코미디입니다. 이게 코미디는 진지할수록 더 코미디가 되거든요. 밸브가 제대로 있느냐, 막 시찰단이 가서 우리 국고 가지고 세금 가지고 가서 막 보시고 하는데, 왜 희석해서 바다에 버립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1kg 밖이랑 1kg 안이랑 뭐가 달라집니까? 세슘 우력을 그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세슘을? 이 진지할수록 보기에는 너무 웃픈 코미디가 되고 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와서 넥타이 매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오늘 또 국회에 나가셔서 발언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왜 자꾸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투닥대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시피, 오염수 자체는 음용수로 부적절하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합의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마실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TO 음용수 기준인 삼중수소의 이제 리터당 1만 베크럴 이하 수준일 경우에는 저는 마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뭐 하나만한 얘기인 것이 쌀로 밥 짓는 얘기죠.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는 물이라는 거는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랑 같은 당연하다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저도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이 얘기에 관련해서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IAEA의 과학적 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비판을 좀 거세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 이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이제 한일 관계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지고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받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남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뭐 멍석을 깔아준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혹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주말 동안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느 나라라도 일본의 해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된다.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금 그보다 훨씬 위해 가능성이 큰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해양 투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죠. 죄송합니다. 네. 코인 회사 재직 논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아들 문제인 건데요. 김 대표 아들 김모 씨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이제 지난주에 처음 보도가 됐고 이 관련 논란이 여야 대표의 직접적인 충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 대표 아들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중에 해시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중에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연구를 지원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스튜디오죠. 이게 언오픈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김 대표의 아들이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시드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그 논란이 많았던 권도용 대표의 테라 루나 코인 거기에 초기 투자하기도 했었던 이제 큰 회사고요. 언오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자회사로 있고 실제로 이제 언오픈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NFT라고 이것도 이제 가상화폐의 일종인데 다바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어치를 완판했다라는 게 이제 2021년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들 이제 김 씨 같은 경우 김 대표 아들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언오픈드에 2021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최고 운영 책임자 COO라고 하는데요. 최고 운영 책임자라고 불리는 임원 직위에 올랐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판을 하는 포인트는 김 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체의 임원이고 그리고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21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침을 유예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제 아들 회사나 혹은 그 사업에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던 거 아니냐.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김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김 대표의 아들이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로 채용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다라고 이제 선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김 대표와 가상자산 업계와의 커넥션은 물론이고 코인 보유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 대표의 아드님이 그냥 월급 받는 회사원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사, 대표이사급이거든요. CEO가 원래. 그렇죠. 대표이사급이거든요. 이사죠. 예. CEO, CFO, CEO 요 세 축이 회사를 운영하는 핵심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단위인데 그 지위가 어떤 거냐. 그다음에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식 말고 코인을 보유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해명한 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30명 정도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들이 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직원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네. 지금 이제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목대로 임원이기 때문에 뭐 물론 임원도 뭐 MBC 사장도 MBC에 이 재직하고 받죠. 있는 뭐 회사원이긴 하죠. 하지만 MBC PD하고 단순 PD하고 이제 대표를 같은 직위에 있는 회사원이라고 볼 수 없듯이 CEO라는 이제 임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 회사원하고 같은 직원이라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직원이 30명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가상자산 관련된 업계에서는 30명 규모면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언오픈드는 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모 회사인 해시드.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국내에서 1위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로 통합니다. 그만큼 이제 큰 규모의 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고 언오픈드는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뭐 아들 같은 경우도 미디어스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회사의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변에 좀 알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에도 참여를 해왔던 정황들이 좀 엿보입니다. 특히 이런 어떤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인데 네. 거기에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바라는 NFT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투자자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들 김 씨가 지난해 2월 달에 했던 얘기 중에 다바 뭐 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 라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독려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바가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 NFT 시장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소위 불장,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상승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퇴할 것이다라는 은어로 엑시트라는 표현을 이제 썼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분량의 지분이나 혹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가능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하나도 코인이나 주식이라든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인생 엑시트해야죠. 여러분들 하고 독려만 한 거냐. 나도 같이 어깨 걸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장 돌아오면 다 같이 한번 인생 엑시트 해보자 라고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늘 부결됐는데 일단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139명, 반대 145명으로 부결됐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132명, 반대 155명으로 부결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자체는 자동으로 기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결정을 했었고 국민의힘 현재 이제 112명 전원이 참석을 한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한 30표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똘똘 뭉친 상태로 이제 부결을 시킨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론 찬성은 국민의힘, 정의당, 그 다음에 당론 없음이 민주당.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민주당은 이제 판단을 맡겼는데,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분석을 좀 들어보면 결국 검찰의 수사가 좀 과도하고 이번이 이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많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는데 그 호소 내용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역효과를 불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20명 연루서를 거론하면서 의원들의 투표권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는 식의 발언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직접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회에서 표결하지 말자는 겁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제 뭐 들어보신 음성 중간중간에도 이 장내에 소란스러운 음성이 이제 들리셨을 텐데, 증거 없다, 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냐, 뭐 수사 제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 도중에 굉장히 좀 격앙돼서 이제 반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의원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특정의 임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표결 권한에 대해서도 장관이 직접 이제 언급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옳건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할 때 그 부분을 좀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표결 후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이제 원내대변인한테 줬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묘사를 하고 표결을 할 자격도 없다는 식의 얘기에 상당히 좀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고,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된 이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설명을 하면서 체포 동의안 설명을 법무부 장관이 해왔고,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무적 판단의 영역, 사법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죠. 이 헌법에서 뺄 거냐 말 거냐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포 동의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앞에 의원들 내놓고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돈 봉투를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 의원들을 앞에 두고 이 중에 20명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투표할 자격 없는 사람들 손 들고 바깥으로 퇴장하세요, 이 얘기예요? 자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매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하는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고, 처음이었던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이 법안 체포동의안 설명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효과였다라는 분석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소신인지 혹은 전략인지 이런 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고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겠죠. 자,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행안위원장 여기에 내정
자라고 하는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정리를 했기 때문인데 뭐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 같은 지도부들은 일단 상임위원장 겸직을 안 하고 전에도 혹시 장관을 지냈거나 뭐 종전의 원내대표나 이런 인물들도 이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큰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갖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의원들 간의 합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국회의원도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선당후사하겠다라고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